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합니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 맞는 말이죠. 5. 자연은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모든 동물을 만들었다라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동물 마음대로 갖다 쓰면 돼요. 자연을 기계론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아니, 뭐로 바꿔줘야 돼? 목적론적 세계관 혹은 목적론적 자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얘 X가 됩니다. 그 다음 아퀴나스입니다. 아퀴나스 딱 한 번 출제됐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은 좀 작습니다. 아퀴나스, 인간이 동물의 고통에 동정심을 느끼는 것은 신의 뜻이다. 아, 신이 이런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살았던 시기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예, 당연히 5가 되죠. 베이컨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지. 지식은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유용하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5. 인간이 아닌 동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스페셜해.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갖다가 노예로 만들래. 마음대로 갖다 쓰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그러니 얘 X가 됩니다. 그 다음 인간은 말과 기호를 사용할 줄 알고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데 반해 동물은 움직이는 자동기계에 불과하다. 5. 동물기계론이죠. 애기 56번 오한 사람. 애기야 56번 X입니다. 왜요? 애기야 영혼이 없습니다. 이 문제 실제로 2017학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출제된 거지. 5년 전에 출제됐을 때 이게 다 틀렸어 애기들이. 띄엄띄엄 읽는 거지. 근데 애기야 이거 선지 그대로야. 평가는 이렇게 냈어. 이렇게까지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애기야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과 달리 동물은 영혼의 단순한 결합체이다. 단순한 육체야. 영혼이 없어. 그러니 결합체 말이 안 돼. 영혼이 없는데 무슨. 그냥 인간과 달리 동물은 단순한 육체에 불과하다. 단순한 육체의 물질에 불과하다 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얘 X가 됩니다. 영혼이 없거든요. 그 다음 57번.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당연하지. 마음껏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러니 얘는 5가 됩니다. 칸트입니다. 이성이 없는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기 자신의 의무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배치되지요.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자연 중에서 생명이 없지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려는 성향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납니다. 5가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는 발생합니다. 애기야, 자연과 관련한 의무는 직접적 의무야, 간접적 의무야? 그렇지, 간접적 의무. 왜? 걔한테 잘해주면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도움이 되니까. 그지? 의무. 61번.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봐봐. 생명체라고 하면 인이 있고요. 인동이 있고요. 인동식이 있는데요.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니까 인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체 중에서 얘네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죠. 따라서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니에요 라는 말 맞는 말이 됩니다. 어디 볼까요? 싱어부터 봅니다. 고통과 쾌락의 감수 능력이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전제 조건. 네, 맞습니다. 쾌감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자 내가 이익 관심을 갖는다는 그 전제 조건이니까. 이제 싱어의 원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자, 생각해봐봐. 쥐새끼들, 쥐도 걸어다니는 사람의 발에 치이지 않기 위해서 피해 다닌다는 거야. 자신의 이익 관심을 가졌다는 거지. 고통받기 싫어한다라는 그런. 그러니 이런 이익 관심은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치? 자, 이제 63번. 인간이 자연 전체에 대한 직접적 의무여라고 하면 얘는 X가 됩니다. 전체가 안 되지. 인간은 어디까지만?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까지만이야. 존재에 대해서야. 직접적 의무라는 건 도덕적인 이런 고려를 하라는 말이겠죠. 그러니 얘는 X가 됩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동일하게 대우. No! 동일 대우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거에 낚이면 안 됩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익 관심에 대해 동등하게 고려하는 건 맞지만 동일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얘는 X가 됩니다. 레건. 삶의 주체는 의무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은근히 이거 O라고 해서 틀린 얘기들 있다? 이거 X입니다.
애기야, 의무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건 이건 바로 도덕적 행위의 주체지. 이건 오직 뭐밖에 없어? 인간 말고는 없어. 삶의 주체가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 거야. 이해하셨죠?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자연의 다른 존재를 위한 유용성과는 독립적으로 쾌고를 느끼고, 그치, 쾌고 감수 능력 가지고도 있으며 거기에 플러스 목표를 위해 행위하는 삶의 주체는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말 O가 됩니다. 자연의 다른 존재를 위한 유용성과 독립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경우인데 선생님이 소를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돼지를 좋아합니다. 나 고기 좋아하거든. 육식주의자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레건 입장에서는 그런 존재들도 삶의 주체다. 왜냐면 소도 똑똑해가지고 사람 다 알아보고 삶의 주체로 영위하는 거거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런 유용성, 뭐가 더 나에게 유용하고 안 하고 이런 건 상관없다 이거야. 인간에게 더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상관이 없다 이거야. 자기의 기억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이런 삶의 주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이해하셨죠?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죠. 무슨 조건이야? 그렇지, 필요 조건이죠. 그러니 얘 틀린 말입니다. 필요 조건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를 공리주의적 관점 아니죠. 무슨 관점? 그렇지, 의무론의 관점에서 존중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얘 X가 됩니다. 그 다음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맞는 말. 목적론적 삶의 중심 뭔지 알겠지? 어떤 존재가 이렇게 뭐랄까 자신의 삶의 목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대상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지. 그러게 O가 됩니다. 자연의 모든 존재, 애기야, 자연의 모든 존재 인동식생이잖아 이것도. 근데 테일러는 생은 안 들어가잖아. 생태계는. 그러니까 얘 X가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라면 생명체니까 맞는 말이죠. 그럼 얘는 O가 되고요. 인간은 생태계에 간섭해서 안 되는 의무. 무슨 의무야? 불간섭의 의무죠. 그렇지. 이런 불간섭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요 라고 했을 때 O가 됩니다. 같이 볼까요? 자연의 모든 존재 밑줄. 드디어 이게 딱 해당되지. 인동식생 말이지. 그러니 얘는 맞는 말입니다. O. 인간은 생태계를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아니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 얘는 X.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맞는 말이죠. 78번.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 모두가 잘못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야. 사슴 개체수 조절 인정했습니다.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괜찮은 건 거야. 회색 토끼 죽이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할걸? 물론 레오폴드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호주의 회색 토끼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미국의 그러한 국립공원을 이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슴 개체수 조절을 인정했다라면 호주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회색 토끼 죽이는 것도 인정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 모두 잘못이라는 말 X입니다.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O. 왜? 모든 생명체가 아니야. 왜냐면 이건 모든 존재라고 바꿔줘야 돼. 그지? 따라서 얘 부적절하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같이 보자. 우리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하는데 우리 이만큼을 배웠어. 그러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하나의 주제에서 가장 뭐랄까 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 사상가들도 많고 물어보는 것도 많은 건 거야. 특히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보는 게 가장 여기서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중심주의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인데 실제로 칸트 인간중심주의로선 칸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라는 종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인간중심주의야. 그런데 우리 얘네들 이렇게 묶어서 개체론이라고 하죠. 각각의 개체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쾌고 능력 가졌어? 너 도덕적 고려의 대상. 너 삶의 주체야? 오케이, 너 도덕적 고려의 대상. 너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야? 오케이, 너 도덕적 고려의 대상. 그런데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론이 되죠. 생태계 전체가 중요해라고 말이지. 각각의 사상가들 당연히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까지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하는지 인동식생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23번부터 어디 한번 봅니다. 이성이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애기야 밑줄고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 어긋난다.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만 있어 실제로는. 하지만 동물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동물에게 함부로 대하면 인간의 이런 도덕성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잘해주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칸트가 됩니다. 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 중에 생명이 없지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는 성향. 자, 이 부분에서 있잖아 이게야. 광물도 들어갑니다. 즉 무생물도 들어가. 무생물 포함. 단순히 동물뿐만은 아닙니다. 동물, 식물, 무생물 전부 다야. 생명이 없지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는 것. 여기 생명 있는 것 중에서도 동물, 식물 모두 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24번. 동식물은 하는 순간에게 동식물. 생명체네. 고유의 선을 갖는 실체이다. 고유의 선 나오면 99.9% 테일러랑 연결이 되는데 100% 고유의 선을 테일러랑만 연결시키나요? 라고 하기에는 실제로는 아리스토텔레스도 고유의 선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어. 한 번 EBS에서 나온 적은 있기는 했었어. 근데 대부분 평가원의 기준으로는 고유의 선 하면 요 앞뒤 맥락 쫙 보고 이거 테일러겠군 이렇게 생각하셔도 문제 풀기는 좋을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지닌 합리적인 인격체들은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취하고 동식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생명체니까 내재적 존엄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한다. 테일러 인동식. 자연의 다른 존재를 위한 유용성과는 독립적으로 이거 이야기했죠. 선생님은 동물 즉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 돼지에게는 아주 높은 유용성의 점수를 줍니다. 하지만 인간 입장에서 붉은 사슴뿔, 버섯 뭐 이런 건 유용성의 점수를 주지 않아. 하지만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 자연의 다른 존재들을 위한 유용성과는 독립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이 기준이 나온다. 쾌고를 느끼며 목표를 위해 행위하는 삶의 주체. 삶의 주체 동그라미. 삶의 주체 또한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출제될 땐 99.9% 레건과 붙여서 출제되었습니다. 비록 의무를 지닐 수 없다 해도 의무를 지닐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라고 할지라도 삶의 주체라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레건, 인동이 됩니다. 자연을 사냥의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하여라. 지식은 인간이 자연을 의도에 맞게 변형하여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유용하다. 자연 정복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베이컨, 인간중심주의입니다. 인간은 말과 기호를 사용할 줄 알고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데 반해 동물은 움직이는 자동기계에 불과하다. 동물기계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동물기계론, 데카르트이며 인간중심주의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까지 확장시키어요. 이렇게 대지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경제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 관점으로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 레오폴드이면서 인동식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연은 목적이 없거나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자연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위해 모든 동물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중심주의죠. 인간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도와주고 어떠한 생명체에도 해를 끼치지 않을 때에만 진정으로 윤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슈바이처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또 질문을 받았었어. 선생님, 어떤 생명체에도 해를 끼치지 않을 때에만? 그러면 먹이사슬 인정하는 건 어차피 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자연의 법칙하에 먹이사슬까지도 선과 악을 이야기하진 않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걸 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잖아. 여기서 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윤리적인 개념에서의 악. 그러니까 나의 취미, 나의 재미, 나의 유희를 위해서 꽃을 꺾고 그 다음에 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슈바이처, 인동식.
쾌거감사 능력을 가진 존재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평등의 논리를 인간에게만 적용하고 종들 간의 관계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임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싱어입니다. 인동. 자,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내용을 누구까지가 긍정할 것인지야. 그지? 자, 인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밖에 없다라는 건 누구나가 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올 전부 다를 선택해야 됩니다. 인간 이외의 존재도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도 없어. 그러니 아무도 선택할 수 없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아무도 선택할 수 없는 건 거야.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자, 봐봐. 도덕적 지위의 범위를 인인지, 인동인지, 인동식인지, 인동식생인지잖아.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는 건 전부 다에 포함됩니다. 이게 도덕적 지위의 설정 범위이기 때문에 인이 들어간 건 다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올.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여기 동. 그러니 인동, 인동식, 인동식생. 그 다음 인간과 동물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인간과 동물만이라고 하면 여기만 해당될 수 있어. 그지? 그러니 여기는 인동. 식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여기 봐봐. 식물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건 여기 두 개야. 그러니 인동식, 인동식생 두 개 골라줬어야 돼. 그 다음 자연 안의 모든 존재들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모든 존재는 인동식생이죠. 그러니 얘 인동식생.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동동동 여기네. 그러니 얘 인동, 인동식, 인동식생. 자연 안의 모든 존재는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인동식생. 무생물을 수단적 가치로만 인식한다. 무생물을 수단적 가치로 인식하는 건 생명까지만 인정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인동, 인동식. 식물을 수단적 가치로만 인식한다. 인동. 그 다음 동물을 수단적 가치로만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인이 되겠죠. 그 다음 무생물을 직접적 의무의 대상으로 고려한다. 무생물까지 포함한다는 건 인동식생. 모든 생명체를 직접적 의무의 대상으로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인동식, 인동식생. 동물을 직접적 의무의 대상으로 고려한다면 인동, 인동식, 인동식생. 그리고 인간을 직접적 의무의 대상으로 고려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전부 다 올. 그 다음 인간만의 이익을 넘어선 탈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면 인간 이외의 존재들도 도덕적으로의 대상이라고 인정하는 인동, 인동식, 인동식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마무리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문제 어디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페이지로는 6번 문제 130페이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렇게 어디가 같이 포함이 되고 같이 공통점이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 문제를 풀 때는 인동, 인동식, 인동식생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게 좋아. 누군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인지, 인동인지, 인동식인지 쓰고 시작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문제 선생님 이거는 2분 줄게요. 시작.
자, 같이 봅니다. 애기들, 기억 동그라미 친 애기들 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답이 없네? 애기야, 기억은 답이 아닙니다. 왜요? 자, 선생님이 왜 이걸 강조했는지 드디어 문제를 풀면서 알 수 있을 거야. 어디 봅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부터 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 만약 한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러한 고통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존재의 고통과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평등의 원리, 이걸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이익관심 말풍선 그려주면서 그건 동등하게 고려해야 돼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싱어입니다. 애기야, 싱어 쓰고 애기 인동 썼어야 돼. 수능장에 가서 안 써도 된 때까지 만드는 경우도 있어. 근데 난 수능장에서도 썼으면 좋겠어. 왜냐면 인동 쓰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 근데 난 너무나도 쉽게 실수로 쓱 읽으면서 스쳐 지나가는 걸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선생님이 인동, 인동식, 인동식생 이런 걸 쓰라고 하는 거야. 왜냐? 잡아주려고. 애기들이 공부를 했어. 개념을 공부를 했어. 근데 시험장에서 뭔가를 놓쳐가지고 실수로 틀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 잡으려고 만든 게 이 말도 안 되는 인동식, 인동식생 이 그래프인 거야. 이 포인트이고. 되게 유치하잖아. 생각해보면 인동, 인동식, 인동식생. 근데 시험장에선 얘를 쓰고 안 쓰고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올 겁니다. 이제 을을 보자.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했던 생명의 경애를 살려가는 모든 존재에게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고양하는 것은 선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악으로라고 하는 순간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는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인동식이라고 써야 되죠. 오케이. 이렇게 쓰고 시작하세요. 갑이 싱어니까 인동이고 을이 슈바이처니까 인동식이야. 자, 기억부터 봅니다. 선생님 저 싱어 알았어요. 그쵸, 싱어는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 띵동. 싱어가 한 말 맞아. 근데 있잖아 이게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건 인동, 인동식, 인동식생 모두가 다 긍정할 겁니다. 그러면 얘 A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얘 B에 들어가야 돼. 이것 때문에 애기들한테 자꾸 인동, 인동식, 인동식생을 구분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시험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자, 여기에 싱어 놓고 여기에 슈바이처 놓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싱어, 슈바이처. 얘는 인동, 얘는 인동식.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싱어도 긍정했어. 근데 슈바이처도 긍정하겠지. 인동식이니까. 그러면 절대 A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니은을 보자.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는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싱어 입장에선 맞아. 하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식물까지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얘는 X지. 그러니까 얘는 싱어만 긍정할 내용이야. 갑의 입장에만 해당돼야 돼. 그러니 니은 맞는 말입니다. 디귿입니다. B. 인간은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직접적 의무를 지닌다.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직접적 의무라는 건 인동, 인동식, 인동식생 전부 다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다면 둘의 공통점 B에 들어가는 거 맞는 말이죠. 애기야, 자연 안의 모든 존재의 밑줄. 자연 안의 모든 존재를 생명체 전부 다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자연 안의 모든 존재는 인동식생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엑셀표를 할 때에도 인동식생이라는 말 써줬던 거야. 그러니 얘는 다 안 돼.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 실수 없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해. 실수 없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거를 자꾸 내가 실수하는 포인트들을 잡아주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장치가 인동, 인동식, 인동식생인 거야. 그리고 이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 알았는데 실수했어요. 이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는 익숙해지잖아. 솔직히 선생님은 잘 안 쓴다. 내가 애기들한테 자꾸 인동식 써라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 이게 몇 년째인데 안 써. 나도 잘. 근데 선생님처럼 돼서 실수를 아예 안 할 정도가 되면 괜찮아. 안 써도. 근데 쓴다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내가 실수하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주는 어떤 제어 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항상 칸트면 인이라고 쓰고, 싱어, 레건이면 인동이라고 쓰고, 슈바이처, 테일러면 인동식이라고 쓰고, 레오폴드면 인동식생이라고 쓰고.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이제 7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문제 선생님이 이것도 2분 줄게요. 자, 같이 봅니다. 애기야, 이 문제는 선생님이 또 고른 이유가 있어. 선생님이 개념편에서 문제를 많이 풀진 않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풀어보라고 선생님이 문제를 배치를 하고 구성을 한 거야. 아까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의 그 포함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그러니까 교집합과 여집합 이런 것들을 꼭 구분해야 돼라고 하는 것 때문에 6번 문제를 선생님이 배치했다면,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얘 데카르트인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자동기계니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는요 라고 하는 순간 레건입니다. 인동. 그 다음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고유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니까 인동식 테일러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갑, 데카르트, 을, 레건, 병, 테일러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인동, 여기 인동식 했습니다. 근데 이거 2번이라고 골라서 엄청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왜요? 선생님 왜 기억이 안 돼요? 애기야, 우선 이 내용 자체에 함정에 낚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이걸 낸 거야. 근데 왜 안 돼요? 단순한 결합체 맞잖아요. 데카르트, 이거 동물 기계론이잖아요. 애기야,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데카르트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데카르트부터, 즉 갑부터 이미 X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관할 필요도 없어. 나머지들도 실제로 뭔가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단순한 결합체다라는 표현 자체를 레건이나 테일러가 쓰진 않을 테니까 어쨌든 갑이 무조건 X라인 순간 기억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넣어놓은 것도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기억이 헷갈렸다고 치자.
평가원의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여기서의 포인트야. 선생님이 나중에는 이 문제 출제 유형 방식만 더 설명을 하는 파트들이 있어. 커리큘럼이. 지금은 개념편이니까. 하지만 우선 이 문제에서 오류가 있어. 기억을 동그라미를 치잖아? 답이 없어. 뭔가 이상해. 왜냐면 봐봐.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갑의 병에서.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건 을도 긍정할 것이고 병도 긍정할 것입니다. 왜냐면 얘가 인동이고 얘가 인동식이니까. 그럼 얘네 둘이 긍정하잖아? 그러면 얜 B가 될 수가 없어. 니은은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미 이게 니은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디귿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테일러만 긍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니지.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인간은 다른 생명체, 즉 동물이나 식물보다는 우월하지요. 그러니 얘는 안 돼. 아니다는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우월한 존재지. 레건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레건 입장에서도 삶의 주체가 아닌 동물들, 삶의 주체가 아닌 식물들, 이런 경우라면 인간은 더 우월할 거잖아. 이게 X야. 그럼 디귿이 들어가야 돼. 기억, 니은, 디귿도 안 되고 기억, 디귿 없어. 리얼해보자. 자연 안의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테일러는 인동식 모든 생명체는 도덕적 지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 레건, 인동이라면 안 되지. 이거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얘 데카르트와 레건만 긍정할 거야. 그렇다면 리을을 골라줘야 돼. 만약에 기억이 맞았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면 기억, 디귿, 리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평가원은 이런 모순적 선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오히려 애매모호한 이상한 선지를 내놨을 때 한번 이상한데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틀을 만들어내.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대충 풀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영혼이 없으니까 이런 디테일을 알아놓는 것도 중요한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7번 문제를 배치한 이유, 7번 문제를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요거 영혼이 없다 이런 디테일도 애기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애기들이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쭉 읽으면서 스쳐서 이거를 O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개념이 확실하다면 디귿, 리을을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라면 디귿, 리을 골랐어야 돼. 이해하셨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트렌드 사상과 비판하기 문제죠. 이것도 선생님의 얘기들 2분 줄게요. 시작.
자, 같이 봅니다. 8번 문제는 3번이라고 골라서 아이들이 많이 틀렸죠. 애기들, 이 문제 실제 요즘에 가장 핫한 문제 유형이고, 이게 단순히 자연윤리에만 붙는 게 아니고 정의윤리, 그 다음에 교정적 정의, 사상가 여러 명 나오는 데에는 전부 다 저게 다 붙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사상가 비판하기 유형입니다. 먼저 갑의 병이 누군지는 보자. 갑,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만 직접적 의무를 지니며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인간만이 실천 이성을 지닌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칸트이면서 인간중심주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한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선을 추구하며 일관성과 통일성을 지향한다라고 하면 인동식 테일러입니다. 흙, 물, 식물, 동물, 인간을 포함하는 생명 공동체는 생명적 성질을 가진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니며 대지 위의 모든 존재는 평등한 구성원이다. 인동식생 레오폴드입니다. 어디 한번 보자. 갑, 칸트, 인. 테일러, 인동식. 그리고 레오폴드, 인동식생. 애기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에는 아예 바로 여기다가 써주면 돼. 뭔지 알겠지? 항상 이 문제 유형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은 이게 한 칸에 다 쓰기가 힘들어가지고 앞에는 설명을 넣어놓고 뒤에는 이렇게 표를 넣어놓은 거잖아. 근데 애기들은 한눈에 이게 보이니까 갑, 칸트 찾자마자 밑에다가 칸트 쓰면 되는 건 거야. 이해하셨죠? 자, 간과하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해. 개념을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문제 유형으로 애기들을 낚는단 말이야. 그러니 문제 유형이 낚이면 안 돼. 확신해가지고 풀어야지. 가장 좋은 건 한 번에 쭉 읽혔는데 답이 딱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 정도까지 연습이 되어 있다면 괜찮아.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무엇을 간과한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사상과 비판하기 유형. 여기에 선생님이 이따가 쓸 시간, 거기 밑에 빈칸이 있으니까 이거 쓸 시간은 한 번 다시 줄게요. 여기에 육식주의자가 있다고 쳐보자. 나를 너무 육식주의자로 생각해서 그렇지만 이거 외에는 딱히 맞는 게 없어. 이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어. 자, 육식주의자가 주장을 합니다. 육식주의자의 주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물성 기름은 맛있다. 내가 그렇거든. 애기들은 모를 거야. 왜냐면 부모님들께서는 식물성 기름으로 음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실 테니까. 근데 난 어느 순간 내가 동물성 기름에 잘 맞는다는 걸 안 후 난 모든 걸 다 돼지 기름에 볶습니다. 라드라는 게 있거든. 나도 라드라는 게 있는지 몰라서 우리 엄마가 평생 살면서 라드라는 걸 써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혼자 독립하고 나서 이제 알아낸 거죠. 아, 나는 동물성 기름이 나랑 진짜 잘 맞는구나. 난 감자튀김을 해도 라드에 볶아 먹어. 동물성 기름은 맛있습니다. 난 버터를 거의 씹어 먹는 수준이거든. 난 커피에도 우유를 넣어 먹는 게 아니라 버터를 넣어 먹어. 그게 훨씬 나한테 더 고소하고 더 잘 맞아. 어쨌든 이게 동물성 기름은 맛있다. 육식주의자의 주장입니다. 쓸 시간 줄 거예요. 그러자 여기 채식주의자가 나타납니다. 채식주의자가 주장하기를 이렇게 주장하겠지. 야, 동물성 기름은 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리고 채식주의자는 육식주의자를 비판할 겁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자기의 주장, 이걸 만약에 골뱅이라고 쳐보자. 너는 골뱅이를 간과하고 있어. 동물성 기름이 몸에 좋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어. 고 비판하겠죠. 그러면 얘는 비판을 받는 입장이죠. 이해가 되지? 그러면 이 내용이 간과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은 비판을 하는 사람은 긍정할 내용이고 비판을 받는 사람은 부정할 내용인 거야. 이해가 돼? 선생님이 야채를 특히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며칠 내가 야채에 또 꽂힐 때가 있거든. 가끔 내가 이제 잡식주의자지만 육식에 가까운 잡식주의자. 가끔 채식이 맛있을 때가 있어. 야채가. 야채를 먹고 나면 가끔 이렇게 아파. 나는 야채를 먹으면 이렇게 독소가 있는 모르는 게 아무튼 아파. 그래서 선생님 남편이 자꾸 야채 많이 먹을 때 제발 그만 상추 먹으라 그러거든.
얘는 얘기하는 거야. 야, 동물성 기름은 몸에 좋지 않은데 넌 그걸 간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비판하는 사람이 나오잖아? 그럼 누가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얘는 긍정할 내용이어야 되고 얘는 부정할 내용이어야지 간과한다가 붙는다고. 이해가 돼? 그럼 자 보자.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건 칸트가 테일러를 비판합니다. 그러면 이 A의 내용은 칸트는 긍정할 내용이고 테일러는 부정할 내용이야. 그래야지 간과하다라고 붙을 수 있어. 물론 중요시 여긴다라고 한다면 좀 다릅니다. 근데 보통 비판할 때는 중요시 여긴다라는 말로 비판을 하지 않아. 간과한다라는 말로 비판을 해. 그러니까 여기 간과한다야. 그러면 이 B 같은 경우는 누구는 긍정하고 테일러는 긍정하고 칸트는 부정할 내용을 간과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애기야, 요 그림 간과하다가 왠지에 대한 이야기, 육식주의자, 채식주의자의 이야기 잠깐 적어두세요. 선생님 시간 줄게. 도저히 간과하다가 헷갈릴 땐 이거는 애들이 아무도 안 틀리거든.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 틀에라도 집어넣어서라도 답을 골라와야 돼. 유치하지만 저 틀이 가끔 유용할 때가 있어. 제일 궁극적으로 좋은 건 애기가 이런 틀과 상관없이 한 번에 쫙 읽혀가지고 답을 딱 골라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게 맞나? 조금 틀리나? 이럴 땐 이 틀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져야 돼. 이 간과하다 문제가 요즘에 사회문화에서도 간혹 나오거든. 그래서 사회문화를 할 때에도 요 형태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를 끊느냐 애기야? 시험장에 갔어. 애기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건가? 저건가? 막 헷갈려. 애기야 간과하다 앞에다 끊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간과하다 앞에 거를 비판하는 사람은 긍정할 것이고 비판받는 사람은 부정할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자, 우선 B부터 봅니다. B 같은 경우는 얘지. 테일러는 긍정할 것이고 칸트는 부정해야 돼. 그러니까 OX가 저렇게 쓰여져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과연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없다? 이게 테일러가 긍정할까 부정할까? 부정하겠지. 이미 답이 안 돼. 왜냐면 테일러는 인동식이야. 근데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동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지. 그러니 테일러가 부정할 거야. 그리고 칸트는 오히려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없다. 칸트도 부정입니다. 왜 칸트는 부정일까요? 쾌고감수 능력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도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아이들은 선생님 생활관리 말장난이에요. 근데 이게 생활관리 논리성이야. 이 포함관계야. 그러니 이 조사 만자 하나 모든 그리고 만약에 모든이나 조사가 없었을 때는 얘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칸트가 X인 이유는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 그중에 인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는 말이 안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다 다르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C. 이제 간과하다 앞에서 또 끊어. C니까 테일러입니다. 이렇게 비판하면 돼, 테일러가. 레오폴드는 긍정하고 테일러는 부정할 내용이야.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 모두가 잘못이라고 레오폴드가 볼까? 아니요. 사슴 개체수 조절할 수 있지. 그렇다면 모두가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레오폴드는 모두가 잘못이라고 보지 않아. X야. 그러니 애기 머릿속엔 이렇게 화살표에서 OX여야 되는데 여기가 X 들어가는 순간 이미 틀린 거야. 이해하셨죠? 그리고 테일러 입장에서는 잘못이라고 할 거야. 개체론 입장에서는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없는 거거든. 자, A와 F입니다. 어디 볼까요? A와 F라면 칸트가 테일러를, 칸트가 레오폴드를 비판할 말. 칸트는 긍정할 것이고 테일러는 부정할 것이야. 레오폴드는 부정할 것이야. 근데 어디 보자.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다. 애기야, 이건 칸트 긍정, 테일러 긍정.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밖에 없잖아. 그러니 모두 다 긍정할 것인데 이것을 간과한, 너무 틀렸어. 어떻게 푼지 아시겠죠? OX가 나와줘야 돼. 오케이? 그럼 얘 X가 됩니다. 4번입니다. B와 E 갑니다. B와 E. 테일러가 칸트를, 레오폴드가 칸트를. 여기에서 얘는 O하고 얘는 X해야 되는 거야. 얘는 O하고 얘는 X해야 되는 거야. 그지? 어디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지니지 않음을 간과한다. 네, 테일러 긍정, 레오폴드 긍정. 근데 칸트는 아니죠. 인간은 스페셜하니까. 그러니 얘는 맞는 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D와 F입니다. D와 F는요 라고 한다면 테일러가 레오폴드를, 칸트가 레오폴드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님을, 여기야, 이거는 맞을 수 있어. F는. 칸트는 긍정할 거거든. 여기에 이 표현에 아니다라는 말에. 하지만 아니, 테일러가 부정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거든. 이해돼? 이렇게 푸는 거야. OX를 풉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를 풀어내는 그것도 중요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헷갈리고 잠깐 이렇게 뭐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 그럴 때마다 이런 것들이 잡아줄 수 있을 거야. 물론 지금 선생님이 대표적인 유형 세 문제를 가지고 애기들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야 돼라고 보여준 거지만 나중에는 문제풀이 시간 때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연달아 풀면서 훈련시킬 겁니다.